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 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입니다. 부제는 미묘한 말의 차이가 행운을 만든다. 돈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운 좋은 사람들의 말버릇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입니다. 타코야키 노점상으로 시작한 20대 청년은 10년 만에 강연, 외식, 출판, 인력 컨설팅 분야를 아우르는 손꼽히는 사업가가 되었다. 그 회사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직원으로 넘쳐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회사의 창업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나가마스 시게 히사이다. 인류인 인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인재를 인류로 만든다는 컨셉으로 독특한 인재 육성법으로 유명하다. 각종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수강자 수가 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술술 잘 풀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행운이 따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사소한 말버릇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말버릇 하나 변화시킨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쓰는 말버릇은 타인보다는 본인에게 자기 암시의 효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운이 트이고 인생이 밝아집니다. 삶을 바꾸는 말하기에 꼭 화려한 언변이나 능숙한 발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일상의 사소한 무대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말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말하기를 바꿈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3평짜리 타코야키 노점상으로 시작해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해 혁신적인 사업가로 거듭난 저자는 이 책에서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이 트이는 소소한 말버릇 36가지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말을 거는 듯한 글체가 마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효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확장화법, 소통의 3대 원칙 등을 제시하면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말하는 방식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술이나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소통이라는 대화의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대화법이 특별한 이유는 진심을 말에 담는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 담긴 말하기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운이 트이고 인생이 밝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부정당하지 않는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잃어버린 자기 긍정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잃어버린 자기 긍정감은 역시 말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키워드는 완전 긍정입니다. 대화 상대를 절대 부정하지 않고 나도 부정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와 당신 사이에 부정이 없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긍정해주는 사람을 긍정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호 완전 긍정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상사가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지 않고 그 전에 본인 얘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본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있다가는 기가 빨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저자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20%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역할을 자처했더니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저는 돈도 별로 없었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단 듣자.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기분을 배려해서 말을 골라서 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습관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듣는 법과 말하는 법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우선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웃으며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사내 소통이 원활해지고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게 직원들은 제 말을 훨씬 빨리 이해하게 되었고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들과 저 사이에 일체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고 어눌하더라도 그 말에 진심을 담고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잘 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밝혀도 됩니다.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더라도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를 차근차근 고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와 같이 운전하면서 가면 서로 말이 없을 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말을 꺼내면 대화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되면서 어색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화하기 껄끄러운 사람과는 거리를 억지로 좁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과는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선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며 대화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습관화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역시입니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역시 맛있어. 역시라는 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기쁘기 마련인데 거기에 역시까지 붙으면 상대는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구나 싶어 더욱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역시에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이 좋고 싫음으로 움직인다. 역설적이지만 당신이 말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할수록 상대는 이 사람은 더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다가서면 상대는 물러서고 내가 밀면 상대는 당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역학입니다. 말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엿보이면 상대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아첨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네? 이렇게 느껴서
뒤로 물러서기가 쉽습니다. 반면 상대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상대도 당신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고객은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영업사원에게 지갑을 열기 마련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호감을 얻느냐 못 얻느냐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운을 끌어들이는 말버릇.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기억해두면 매우 도움이 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 위주의 언어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를 많이 언급할수록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어디까지나 자기 위주의 언어입니다. 본인이 즐겁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만나면 안심이 돼. 언제나 기분 좋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 말들은 얼핏 보기에 자기 위주의 언어 같지만 사실은 상대 위주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불쾌하게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 쓰는 말 중에 상대 위주의 언어인지 아니면 본인 위주의 언어인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상대 위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주어 부분에 본인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눈이 참 좋네요. 당신은 키가 크네요. 당신은 이렇게 당신이라고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 중심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주는 최강의 화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 고향, 반려동물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음식 이야기. 먹는 행위는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를 충족하는 행위이며 만인에게 공통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이야기는 대화를 확장하거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데 활용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고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사람을 만나면 동네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반려동물 이야기가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내심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새겨둔 확장화법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서 결국은 후회하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 같은 실패를 겪지 않도록 마법의 키워드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거 재밌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거 괜찮다. 좀 더 얘기해봐.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나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3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웃게 해주는 사람보다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무리하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웃어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특히 외워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공감받는 것을 기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소중한 강아지가 있어 라고 즐거운 듯이 말하는데도 나는 걔가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처럼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걔를 싫어한다 해도 그렇게 귀여워? 정말 소중한가 봐 라고 대꾸하면 될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조언해줄 때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유용한 말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 한 선배가 말해줬는데 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선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정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고를 할 때 직접적으로 충고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아는 선배가 이렇게 충고를 했더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면 그러한 상처를 입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은 상대와 자신을 같은 입장에 두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정론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당연히 방어 자세를 갖추고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나도 예전에 같은 잘못을 했는데 라거나 나도 옛날에 상사한테 혼이 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와 자신을 같은 입장에 두고 상대에게 다가서는 방식으로 정론을 전달합시다.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달라는 뜻입니다. 해결책을 얻을 목적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 이야기는 대부분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과 이야기하기가 싫어질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마음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부탁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손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에게는 말과 태도를 조심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말과 태도로 대하느냐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진가가 의외로 그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사람의 말버릇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어휘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 돼.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하지만입니다. 물론 대화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말을 하지만으로 되받아치면 대화 전체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의견을 일단 긍정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단점을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상대의 존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껄끄러운 말을 해야 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일부러라도 경의를 표현해야 합니다. 질책이나 지적은 아무래도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하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존중하는 마음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압적인 말을 써서 우격다짐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강제하면 상대는 스스로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든 후배든 자녀든 상관없이 먼저 경의를 갖고 대해야 상대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성인이자 사회인으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중을 담아서 질책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일단은 일에서 최선을 다한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의 의도를 이해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경의를 기대하고 품고 있는지 표현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자네답지 않은 실수를 했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의도가 또렷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는 질책인 동시에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질책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책을 받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에 대한 주변의 인상과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토라지거나 위축되거나 불만을 품는 태도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핑계를 늘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이해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로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책받은 후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치는 게 편했을 텐데 일부러 애써서 지적을 해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질책해준 것을 오히려 고맙게 여기길 바랍니다.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토라지거나 위축되거나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질책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와 감사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다짐까지 덧붙이면 질책해준 사람은 즉시 당신의 후원자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제가 잊을지도 모르니 만약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그때도 꺼리낌 없이 지적해 주세요. 끊임없이 험담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사람이 험담을 좋아하거나 비판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대와 계속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자리를 잠시 떴다가 다른 사람 옆에 앉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저히 자리를 바꾸기 어려울 때는 불평과 험담을 포기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기세를 꺾어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헛도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인격과 사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의 인격과 사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결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친해지려다 보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짓눌러 상대에게 맞추려 한 나머지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이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에 대한 부정만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을 짓누르면서까지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일부러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싫은 상사에게 별명을 붙여 웃음거리로 만든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싫지만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나 막말을 일삼는 상사를 폭포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밥을 먹으면서 세상에, 폭포는 오늘 오전에 대단했어. 덕분에 폭포 수행을 실컷 했네. 이렇게 웃어 넘기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다만 어디까지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너무 심한 말이 오가거나 험담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긴장이 풀려야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화도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 대화 능력을 키운 뒤에 껄끄러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딱 좋습니다. 자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남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자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은 말만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 칭찬을 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당신을 더 칭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칭찬이란 말의 형태를 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었다면 당신은 고맙다며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칭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자.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훈련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자주 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습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속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화의 내용과 관계없이 당신의 호의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등 부정적인 대화가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센서가 있습니다. 말하기 기술만으로 관계가 원활해질 만큼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말은 의미 전달도 중요하지만 감정 또한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가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빌면서 얘기를 한다면 비록 말주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쉬웠고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이런 간결한 책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어떤 레파토리와 어떤 접속사로 그것을 이어나가는지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 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입니다. 부제는 미묘한 말의 차이가 행운을 만든다. 돈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운 좋은 사람들의 말버릇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입니다. 타코야키 노점상으로 시작한 20대 청년은 10년 만에 강연, 외식, 출판, 인력 컨설팅 분야를 아우르는 손꼽히는 사업가가 되었다. 그 회사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직원으로 넘쳐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회사의 창업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나가마스 시게 히사이다. 인류인 인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인재를 인류로 만든다는 컨셉으로 독특한 인재 육성법으로 유명하다. 각종 강연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수강자 수가 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술술 잘 풀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행운이 따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한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사소한 말버릇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말버릇 하나 변화시킨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의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쓰는 말버릇은 타인보다는 본인에게 자기 암시의 효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운이 트이고 인생이 밝아집니다. 삶을 바꾸는 말하기에 꼭 화려한 언변이나 능숙한 발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일상의 사소한 무대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말버릇을 바꾸니 운이 트이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말하기를 바꿈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3평짜리 타코야키 노점상으로 시작해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해 혁신적인 사업가로 거듭난 저자는 이 책에서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이 트이는 소소한 말버릇 36가지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친근하게 말을 거는 듯한 글체가 마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효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확장화법, 소통의 3대 원칙 등을 제시하면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말하는 방식은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술이나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소통이라는 대화의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대화법이 특별한 이유는 진심을 말에 담는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 담긴 말하기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운이 트이고 인생이 밝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부정당하지 않는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잃어버린 자기 긍정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잃어버린 자기 긍정감은 역시 말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키워드는 완전 긍정입니다. 대화 상대를 절대 부정하지 않고
나도 부정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와 당신 사이에 부정이 없는 공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긍정해주는 사람을 긍정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부정하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호 완전 긍정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상사가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지 않고 그 전에 본인 얘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본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있다가는 기가 빨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저자는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20%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역할을 자처했더니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저는 돈도 별로 없었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단 듣자. 그리고 상대의 반응에 기분을 배려해서 말을 골라서 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습관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듣는 법과 말하는 법을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우선은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웃으며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사내 소통이 원활해지고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게 직원들은 제 말을 훨씬 빨리 이해하게 되었고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들과 저 사이에 일체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고 어눌하더라도 그 말에 진심을 담고 있다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 잘 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밝혀도 됩니다.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더라도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를 차근차근 고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와 같이 운전하면서 가면 서로 말이 없을 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말을 꺼내면 대화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되면서 어색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화하기 껄끄러운 사람과는 거리를 억지로 좁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과는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선은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며 대화 능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하기 편한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습관화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역시입니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 역시 맛있어. 역시라는 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함께 지내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기쁘기 마련인데 거기에 역시까지 붙으면 상대는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구나 싶어 더욱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역시에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이 좋고 싫음으로 움직인다. 역설적이지만 당신이 말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할수록 상대는
이 사람은 더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다가서면 상대는 물러서고 내가 밀면 상대는 당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역학입니다. 말을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엿보이면 상대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아첨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네. 이렇게 느껴서 뒤로 물러서기가 쉽습니다. 반면 상대를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 상대도 당신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고객은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영업사원에게 지갑을 열기 마련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호감을 얻느냐 못 얻느냐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운을 끌어들이는 말버릇.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기억해두면 매우 도움이 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 위주의 언어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를 많이 언급할수록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긍정적인 언어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어디까지나 자기 위주의 언어입니다. 본인이 즐겁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만나면 안심이 돼. 언제나 기분 좋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 말들은 얼핏 보기에 자기 위주의 언어 같지만 사실은 상대 위주의 언어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불쾌하게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 쓰는 말 중에 상대 위주의 언어인지 아니면 본인 위주의 언어인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상대 위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주어 부분에 본인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눈이 참 좋네요. 당신은 키가 크네요. 당신은 이렇게 당신이라고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 중심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주는 최강의 화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식, 고향, 반려동물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음식 이야기. 먹는 행위는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를 충족하는 행위이며 만인에게 공통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이야기는 대화를 확장하거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데 활용하기 좋은 소재입니다. 고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사람을 만나면 동네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반려동물 이야기가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내심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새겨둔 확장화법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서 결국은 후회하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 같은 실패를 겪지 않도록 마법의 키워드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그거 재밌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거 괜찮다. 좀 더 얘기해봐.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나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3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웃게 해주는 사람보다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무리하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웃어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특히 외워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공감받는 것을 기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소중한 강아지가 있어 라고 즐거운 듯이 말하는데도 나는 걔가 정말 싫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처럼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걔를 싫어한다 해도 그렇게 귀여워? 정말 소중한가 봐 라고 대꾸하면 될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보다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조언해줄 때 훈계조로 이야기라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유용한 말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 한 선배가 말해줬는데 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선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정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고를 할 때 직접적으로 충고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아는 선배가 이렇게 충고를 했더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면 그러한 상처를 입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령은 상대와 자신을 같은 입장에 두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정론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당연히 방어 자세를 갖추고 전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나도 예전에 같은 잘못을 했는데 라거나 나도 옛날에 상사한테 혼이 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와 자신을 같은 입장에 두고 상대에게 다가서는 방식으로 정론을 전달합시다.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달라는 뜻입니다. 해결책을 얻을 목적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 이야기는 대부분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과 이야기하기가 싫어질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마음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부탁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손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에게는 말과 태도를 조심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말과 태도로 대하느냐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진가가 의외로 그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사람의 말버릇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어휘를 연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 돼.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하지만입니다. 물론 대화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말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말을 하지만으로 되받아치면 대화 전체가 부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의견을 일단 긍정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단점을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상대의 존재를 존중해야 합니다. 껄끄러운 말을 해야 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일부러라도 경의를 표현해야 합니다. 질책이나 지적은 아무래도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하기 쉬우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존중하는 마음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압적인 말을 써서 우격다짐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을 강제하면 상대는 스스로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든 후배든 자녀든 상관없이 먼저 경의를 갖고 대해야 상대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성인이자 사회인으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존중을 담아서 질책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일단은 일에서 최선을 다한 상대를 격려하고 상대의 의도를 이해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경의를 기대하고 품고 있는지 표현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자네답지 않은 실수를 했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의도가 또렷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는 질책인 동시에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질책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든 작든 상처를 받고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책을 받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에 대한 주변의 인상과 평가는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토라지거나 위축되거나 불만을 품는 태도는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핑계를 늘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이해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로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책받은 후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치는 게 편했을 텐데 일부러 애써서 지적을 해주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질책해준 것을 오히려 고맙게 여기길 바랍니다.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토라지거나 위축되거나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질책해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와 감사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다짐까지 덧붙이면 질책해준 사람은 즉시 당신의 후원자로 변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제가 잊을지도 모르니 만약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그때도 꺼리낌 없이 지적해 주세요. 끊임없이 험담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사람이 험담을 좋아하거나 비판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대와 계속 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자리를 잠시 떴다가 다른 사람 옆에 앉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저히 자리를 바꾸기 어려울 때는 불평과 험담을 포기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기세를 꺾어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려면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헛도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인격과 사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의 인격과 사상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른바 결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친해지려다 보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짓눌러 상대에게 맞추려 한 나머지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이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에 대한 부정만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을 짓누르면서까지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일부러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싫은 상사에게 별명을 붙여 웃음거리로 만든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싫지만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나 막말을 일삼는 상사를 폭포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밥을 먹으면서 세상에 폭포는 오늘 오전에 대단했어. 덕분에 폭포 수행을 실컷 했네. 이렇게 웃어 넘기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다만 어디까지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너무 심한 말이 오가거나 험담이 끝없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긴장이 풀려야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화도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 대화 능력을 키운 뒤에 껄끄러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 딱 좋습니다. 자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남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자신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은 말만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 칭찬을 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당신을 더 칭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칭찬이란 말의 형태를 띤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가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었다면 당신은 고맙다며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칭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자.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훈련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자주 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습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속으로 기원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대화의 내용과 관계없이 당신의 호의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등 부정적인 대화가 자연스레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상대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센서가 있습니다. 말하기 기술만으로 관계가 원활해질 만큼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말은 의미 전달도 중요하지만 감정 또한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가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빌면서 얘기를 한다면 비록 말주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내용이 쉬웠고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이런 간결한 책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야기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어떤 레파토리와 어떤 접속사로 그것을 이어나가는지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